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있었던 중요한 이슈 하나를 먼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백서는 2008년 10월 31일에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올해로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날을 맞이해서 암호화폐 업계 곳곳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백서를 쓴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한 익명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백서가 발표된 이 시기가 바로 세계 금융위기의 한복판이었을 때라는 것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중앙 집중화된 금융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비트코인은 이러한 중앙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대다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부 전문가나 대중들은 비트코인을 다단계, 스캠 혹은 튤립 버블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사망 선고만 모아둔 사이트가 존재할 정도였는데요. 이곳에 비트코인의 실패를 주장하는 글들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477회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비트코인이 실패한 화폐 시스템이라고 평가한 사례만 수백 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오랜 시간 무너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로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에 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의심을 뛰어넘어서 16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면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 백서 출시 16주년을 맞이해서 미 대선 대통령 후보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되겠죠? 그의 X를 보면요. 위대한 비트코인 사용자들에게 사토시의 백서 16주년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카말라 해리스와의 암호화폐 전쟁을 끝낼 것이며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트럼프에 투표하십시오라는 글을 직접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미 대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분히 선거를 위한 멘트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암호화폐는 그 존재감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16년이 지난 현재는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이 의미가 없고 투자 가치가 없다라는 수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정관념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트코인만 제대로 된 코인이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그저 투기 자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외치는 코인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네트워크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고 그 네트워크가 개발 중이며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보면서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라는 이 신개념을 대중에게 소개를 하고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비트코인 외에도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시장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파이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일 정도 마이그레이션이 쉬었죠. 그리고 어제 약 560개 정도의 지갑만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오늘도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기준으로는요. 오늘 약 2,400여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월은 마이그레이션이 총 57만 3,300여 개로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 개를 훌쩍 뛰어넘었다라는 점에서는 나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쇄형 메인넷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고요. 실제로 첫 번째 높았던 시기는 2022년 7월 당시인데요. 하지만 그때는 KYC 신청서를 많이 누적시켜 놓은 상태에서 또 통과를 시켜 놓았었고요. 그리고 폐쇄형 메인넷을 오픈하면서 바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매우 특이했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제외하게 되면은 이번 10월이 폐쇄형 기간 중 가장 많은 지갑을 마이그레이션 시킨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 수를 보면요. 680만 개 돌파를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지갑 몇 파이가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한 수치를 내어보았습니다. 락업 물량까지 모두 합해서 지갑당 평균적으로 약 596파이씩 들어오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 받은 지갑 7,733개 이 지갑 중에서 약 99.3%의 지갑이 4,00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보면 2.2파이 정도부터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대로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지갑은 많지는 않지만
8200파이 이상 받은 지갑들도 한두 개씩 보이고 있습니다. 7700여 개 지갑을 통계를 내면요, 6000파이 이상 마이그레이션 받는 지갑이 한두 개씩 나오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월 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10월 동안 약 15만 개 이상의 지갑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았는데요, 10,000파이 이상 마이그레이션 받은 지갑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노드 보너스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2일, 내일이죠, 월별 기본 채굴 속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10월에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요, 시간당 약 0.0055파이 정도가 채굴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채굴 속도 변화를 보면요, 지난 8월에 약 21%나 상승을 했었고 9월에는 16%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상승을 했던 이유는 코어팀에서 공유 노드 보너스를 회수하는 등 여러 부정 노드 보너스 관해서 손을 보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10월에는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요, 다시 마이너스 1.93%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코어팀에서는 공식적으로 월별 채굴 속도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공유 노드 보너스나 부정 보너스에 대한 회수를 하였는지, 또 완성을 하였는지, 또는 다른 변화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한번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 이 속도 변화도 모든 가능성을 일단 오픈을 해놓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날짜를 보면요, 크립토 미디어를 보시면 파이의 KYC 신청서 제출 유예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YC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은 파이 계정의 경우 마감일이요, 1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유예기간이 정확하게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현재까지 채굴했던 대부분의 파일을 잃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파이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파이코인 또한 시장에서 공식적인 시장 가치라는 것이 생길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모아둔 파이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어팀도 X 공식 계정을 통해서 2개의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파이페스트 이벤트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맵 오브 파이에 파이 상점을 등록하실 때 실제 영업을 하는 매장들, 파이를 결제로 받는 매장은 옵션에 들어가셔서 액티브 셀러, 즉 활성화 판매자로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는 부분, 이 부분을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스팅 공지는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파이오니어는 맵 오브 파이 앱을 사용을 해서 여러 파이 매장을 방문을 해주시고 후기를 공유를 해주시기를 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페스트 이벤트를 검색을 해보면요, 여러 국가에서 파이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사진을 공유를 해주고 있고 관련 리뷰를 남겨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나 후기 같은 자료는 제가 조금 더 수집을 해서 다른 영상에서 한 번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파이페스트 이벤트 기간 중에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GCB 관련 이슈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GCB란 1파이를 하나로 약 4억 정도의 가치에 고정을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이로 거래하도록 장려하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국내는 GCB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외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좀 활발하게 이 GCB 활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맵 오브 파이부터 이 파이어사이드 소셜 앱까지 이번 파이패스 이벤트를 맞이해서 GCB가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사이드는 원래 이 GCB 관련 컨텐츠라는 게 모두 삭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GCB가 1파이 4억으로 기준을 해서 이 가치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파이어사이드 규정 자체가 1파이에 대한 특정 가격을 외치고 커뮤니티에게 이 거래를 장려를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CB 관련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삭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 파이페스트를 맞이해서 또다시 이런 관련 콘텐츠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한 해외 모더는 이런 글을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코어팀의 지침이 있었는데, 판매자가 GCB 해당 가격에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파이페스트 및 파이커머스 이 채널에서 GCB 31만 4,159달러라고 외치는 그런 모든 게시물을 표시, 신고, 삭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사이드 이 채널에서는 GCB 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를 할 수 있겠고, 기존의 코어팀에서는 이 GCB 관련해서는 이미 매우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코어팀이 커뮤니티가 1파이를 어느 정도 가치에 거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스탠스를 보여왔었는데, 문제는 GCB라는 커뮤니티가
이 해당 기준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 G12 리더가 그런 내러티브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G12만이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거래이며 나머지 거래는 모두 파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라는 교육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코어팀 멤버 IHM의 이 글을 보더라도 파이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되는 거고, 누구도 그 가치를 독단적으로 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거래 시 각 개인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다른 파이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미래 가치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치를 본인이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G12 리더로 활동을 했었던 우디에게 그 행위는 잘못되었으며 좀 중단을 요청했던 그런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특히 해외에 있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코어팀이 모두의 가치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왜 G12는 제지를 하려 하느냐라고 반론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것은 G12가 이미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G12가 커뮤니티에게 그 그룹이 생각하는 가치를 타인에게 강제하고 있고, 그 전파 방법을 보더라도 여러 허위 사실을 이용을 하거나 커뮤니티 규정에 맞지 않는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어팀에서는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 기간 중에 한 인도네시아 유저는 의외로 인도네시아 쪽에 활성화된 매장이 적다, 거의 없다라고 저에게 글을 보냈었는데요. 참고로 인도네시아라면 작년 파이페스트 이벤트 참여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는 강력한 G12 커뮤니티가 존재 있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는 사실상 G12가 커뮤니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G12 기준으로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강한 비난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라는 게 이 유저의 의견이고요. 실제 G12 비율로 참여를 하게 되면 파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상당히 씁쓸한 그런 현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정화가 되는 그런 파이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보시면 롤드 드레이라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최근에 파이오니어가 되고 파이 관련해서 여러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데요. 최근 포스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이 네트워크가 이미 일부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리지널 갱스터들이 파이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파이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웹 3.0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졌습니다. 목표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암호화폐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물품과 서비스의 실시간 교환을 위해 가장 널리 접근 가능한 P2P 디지털 통화가 되는 미션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어떤 프로젝트도 자랑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장 활발하며 가장 충성스러운 장기 커뮤니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런 글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일단 비트코인이나 기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이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불리는 이 그룹들과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원하게 좀 긁어준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이는 기초 공사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이나 기본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성장시키는 이 모든 과정이 다를 뿐만이 아니고요. 또 이 암호화폐를 홀딩하고 있는 우리 유저들의 인식도 모두 다르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 롤드 드레이라는 인플루언서가 얘기를 한 것처럼 파이는 암호화폐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서도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색다르게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다르게 시작을 했다라는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커뮤니티 쪽에서 보면은 파이가 하나의 이단처럼 볼 수 있겠죠. 그러니 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반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반감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파이는 그 미션을 성공을 시켰구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오픈 마인드여야 하고 인사이트가 있어야 사실 이런 부분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롤드 드레이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 파이의 미션을 이해를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리스펙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전달 사항이 있었습니다. 파이 노드 관련해서 새벽에 코어팀의 테스트넷 2 관련 작업이 있었고요. 그 역량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 노드의 체크 나우 시 백화 현상이 발생 중인데요. 그래서 해당 문제 해결 전까지는 문제 발생 시 노드 재시작 후 체크 나우 없이 운영하시길 바라겠다라는 모더님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어팀에서 현재 전
전화번호 변경 기능에 대해서 짧게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번 4분기에 전화번호 변경 기능이 출시된다라고 100%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히 코어팀에서는 논의 중이며 현재 이런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수 모더만 이 전화번호 변경 테스트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